발표할 내용은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크게는 이토 적분을 컨스트럭션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어떻게 풀지에 대한 내용 그 두 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총 세 개의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내용은 이토 인테그랄을 컨스트럭션하는 내용에 이제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뭔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면은 대부분은 깔끔한 솔루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리얼월드에서는 그것보다 뭔가 다른 요소들이 작용해서 리얼월드 모델링 하는 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적절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루고자 하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요. 특히나 뭐 주식 시장 같은 아니 파생 상품 시장 같은 것에서 이제 특히나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멜서스의 그 인구 증가 모델을 살펴보면요. 이런 식이 그 dt분의 dnt는 알파 곱하기 nt라는 모델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모델은 이제 알파가 뭐 1보다 크면은 익스포넨셜로 익스플로드하고 1보다 작으면은 슈링크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노이즈 텀을 추가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 t를 알파 더하기 노이즈 텀의 타임 t라는 식으로 바꿨으면은 당연히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고 노이즈는 어떤 조건이 가져야 되며 그 다음에 또 이 방정식은 어떻게 적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부분 위상수학은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뭐 그 서브셋들을 모아놓은 클래스 같은 거에는 다 이제 익숙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을 이제 뭐 다 백그라운드가 다를 거니까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 F라는 게 있는데 이 시그마 알제브라라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공집합은 시그마 알제브라에 포함이 돼요. 두 번째로 어떤 집합이 시그마 알제브라에 포함이 된다면은 그거 여집합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블 유니언도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시그마라는 스페이스가 사건들이 어떤 시그마라는 그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사건이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거 여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쭉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것들이 단체로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지정해 주는데요. 이게 probability function P라는 거는 공집합에 대한 확률은 0이고 전체 집합에 대한 확률은 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상식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사건들이 있으면은 사건들이 디스조인트 할 때 그 사건들을 다 유니언한 거는 각 확률들이 합이 되는 게 이제 좀 상식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그마 콤마 F 콤마 P를 probability space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대충 스킵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그마 알제브라 제너레이티드 바이 U라는 거를 HU라고 쓰는데요. 이제 이거는 시그마 알제브라들을 다 모아놓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를 포함하는 시그마 알제브라들을 다 모아놓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이제 HU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X라는 펑션이 오메가라는 스페이스에서 RN으로 갈 때요. 시그마 알제브라 제너레이트 바이 X를 HX로 쓰고 이게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그러니까 리얼 그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의 오픈셋을 다 인벌전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다 모아놨을 때 그거를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 제너레이티드 바이 X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은 크게 뭔가 F 메저러블이라는 게 앞 뒤에서 쓸 건데요. 이제 Y가 오메가에서 RN으로 갈 때 이제 모든 오픈셋에 대해서 Y 인버스 U가 시그마 알제브라의 원소가 된다면요. Y를 F 메저러블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들을 이제 조금 리마인드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둑 딩킬레마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은 쓰이지 않을 거고 여기 내용 증명하는 데서 이제 조금 쓰여갖고 일단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뭐 LP 스페이스는 그냥 간단하게는 우리가 오늘은 L2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L2 같은 경우에는
P를 2로 취향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L2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XP를 다 모아놓는데 이제 XP를 다 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테그랄 오메가에 대해서 X 오메가의 제곱 dp 오메가가 무한대보다 작다 이 수렴한다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L2는 그냥 제곱의 적분값이 수렴하는 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L2만 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면요. 스토캐스틱 질문 하나 프로세스라는 해도 되나요? 네네. 네네. 아까 전에 그 HX 메저러블이라는 게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함수 X에 대해서 X가 적어도 이제 메저러블 펑션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알지브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내용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올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좀 낯선 이제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딴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x라는 랜덤 바리에이블은 오메가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여기 변수가 하나 더 붙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xt라고 쓸 거고요. xt에 뭐 오메가 이렇게도 쓸 거고 xt라고도 쓸 거고 그래서 이제 t에 대한 함수로서 이제 랜덤 바리에이블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라디티는 이제 0, 무한대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거는 그냥 관습적인 거고 어떻게 정의하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패스는 이제 오메가가 타임 t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뭔가 패스라는 거의 뜻에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모그래프 익스텐션 티어렘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콜모그래프 익스텐션 티어렘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특정 조건이 있어요. 특정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K1과 K2라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조건들은 약간 좀 사소하다기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하진 않을게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라는 이제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 조금만 더 설명해 보면은 이제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인바리언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익스텐션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F1부터 FK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probability measure가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좀 익스텐션 했을 때 그게 불변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조금 이제 프리리미너리들이었고요.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을 살펴보면은 브라우니안 모션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뭐 수학적인 정의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브라우니안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x가 지금부터 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민이 돼서 x를 고정하고 y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정규분포의 공식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x가 미니 m이고요. 그다음 y가 바뀌는 어떤 랜덤 그 바리에이블의 어떤 리얼라이제이션이 될 겁니다. 그리고 t가 이제 그 분산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산, 평균, 랜덤 바리에이블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주어지는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의 매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게 T1 그러니까 분산이 T1인 거 하나 있고요. T2 빼기 T1인 거 하나 있고 쭉 가서 TK 빼기 TK-1인 게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들이 분산이 되는 거고요. 평균은 최초의 X 스타팅 포인트 X가 있고 그 다음에 X1이라는 또 새로운 평균이 있고 XK-1이라는 새로운 평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점 X가 있는데 X에서 전기분포를 따르면서 어떻게 하나의 포인트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X1이라는 점이 새로운 평균이 되고요. 거기서 다시 전기분포가 시작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고 그럼 X2라는 점이 또 평균이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기분포를 따르면서 X3라는 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K1과 K2 위에 요 K1과 K2를 사용해서
콜모르프 익스텐션 티어럼에 의해서 이 프로바빌리티 메저에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하는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브라우니안 모션 스타팅 앤 X라고 부르고요. 이 브라우니안 모션은 이제 뭐 유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컨티뉴어스 아닌 버전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그까지는 공부해 본 적이 없고요. 컨티뉴어스 브라우니안 모션을 오늘 그것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캐노니컬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의 기본적인 성질들 중에서 이제 여기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요 성질을 뒤에 이제 이토 인테그랄을 컨스트럭션 하는데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BT가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데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브라우니안 모션의 분산, 요식은 분산의 식이죠.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거는 2의 x-m의 제곱 이게 분산이 되는데요. 이게 분산이 되는데 이제 분산이 t라는 거고요. bt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은 그 코바리언스 매트릭스란 거는 코바리언스란 건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코바리언스란 거는 잠시만요. 코바리언스를 적으면은 코바리언스 x, y는 2의 x-mx 그 다음에 y-my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이제 요 식을 보면은 스타팅 포인트가 x이기 때문에 t에 대한 그 t라는 어떤 그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s라는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두 시점 서로 다른 두 시점 ts에 대해서 분산을 코바리언스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BT-X, BS-X인데 지금 이제 식을 바꿔 쓰는데 제가 그냥 X를 설팅 포인트 0이라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이제 똑같이 정리를 하면 되니까 BT, BS 이렇게 되겠죠. 평균이 0이라면은. 그러면 얘는 2의 BS의 제곱 플러스 BS의 BT-BS로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BS의 제곱이 상쇄되면서 BS, BT가 그대로 남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걸 다시 바꿨으면요. 요거를 이제 다시 평균을 x라고 쓰면은 2에다가 bs-x의 제곱 더하기 bs-x에다가 bt-bs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bs-x의 제곱을 위에서 분산이 ts였으니까 s 더하기 bs-x는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BT-BS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BT-X 더 마이너스 BS-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밑에 보면은 BT는 인디펜던트 인크리멘트를 가져요. 그러니까 T1과 T2 빼기 T1, TK 빼기 T-1들은 다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1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2에다가 BS-X 그다음 2에다가 BT-BS 이렇게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S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S가 T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민의 S,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식도 조금 봐놔야 될 게 BT-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를 이토 인테그랄을 컨스트럭션 하는 데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리만 스티처스 인테그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볼 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티뉴어스 브라우니안 모션을 보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T에서 BT로 가는 패스는 almost all 오메가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뭐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콜모르프 컨티뉴어티 티어렘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요 콜모르프 컨티뉴어티 티어렘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almost all 오메가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토 인테그랄 그 컨스트럭션을 구체적으로 해볼 건데요.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를 조금 마음속에 가지시고 가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토 인테그랄의 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이즈 텀이 될 때요. 이 노이즈 텀이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노이즈 텀 같은 경우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를 생각할 수 있는데 화이트 노이즈는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T1과 T2가 다르면은 화이트 노이즈는 독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상식적인 생각들이고요. WT가 스테이셔너리 분포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번 성질을 가져오니까 이제 WT1 플러스 T와 WT1이 독립이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WT1 플러스 T, 땡땡땡 WTK 플러스 T가 T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니까 이제 평균이 0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좀 불행하게도 이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1과 2를 만족하면 연속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산이 1인 것까지 추가를 하면은 매저러블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제너럴라이즈드 화이트 노이즈라 부르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살짝 회피하면은 이 WT를 브라우니언 모션으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요 식을 우리가 디스크리트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식이 변하는데요. 이제 디스크리트 버전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바로 변한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요 WJ 델타 TJ 텀을 생각해 보면요. 요거를 이렇게 델타 VJ로 해서 델타 VJ 플러스 1 빼기 VJ를 바꾸면은 이게 브라우니언 모션으로 바뀌거든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브라우니언 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VK가 Stationary Independent Distribution with Mean Zero라는 걸 의미하고 근데 이거는 브라우니언 모션밖에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브라우니언 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론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변을 이제 극한을 취해서 델타 TJ를 0으로 보내고 델타 BJ를 0으로 보내면 이제 이 우변이 수렴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렴한다면 우리는 이제 관습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에 호소해서 이렇게 인테그랄로 적을 수 있고 뒤에 식도 인테그랄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앞에 식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어떤 함수에 대해서 dbs 요항이 문제예요. 요게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컨스트럭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요. 우리가 리만 스틸체스트 인테그랄을 구성할 때도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은 구간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눠볼 건데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인 카이 이렇게 각 구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간에 대해서 각각을 정의해서 이제 그게 그런 형식으로 어떤 함수가 폼을 띄고 있으면 우리는 요거를 엘리멘터리 펑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엘리멘터리 펑션이 어디 있죠? 어쨌든 이런 형식을 엘리멘터리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엘리멘터리 펑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브라우니언 모션에 대한 인테그랄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간에 대한 tj 플러스 1 빼기 btj를 이제 곱해주는 형태로 그거를 델타 btj라고 쓸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형식이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제 파이의 t1과 파이의 t2에 대해를 정의하는데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구간은 똑같이 나누고요. 구간은 똑같이 나누고 하나는 브라우니안 모션의 그 J라는 시간이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고요. 하나는 J 플러스 1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식을 적분해 보면은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엘리멘터리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요. BTJ에 대해서 요게 붙고요. 그 다음에 파이2를 적분해 보면은 BTJ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식을 변형해 보면요. BTJ랑 BTJ 플러스 1 빼기 BTJ는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를 갖기 때문에 이거 0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요 부분 오타입니다. 요 오타고 잘못 이게 제가 복붙을 하다가 좀 잘못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이제 BTJ에다 BTJ 플러스 1 빼기 BTJ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BTJ 플러스 1 BTJ 플러스 1 빼기 BTJ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빼기 BTJ 플러스 J에다가 BTJ 플러스 1 빼기 BTJ를 붙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요 식에 의해서 요 부분이 expectation을 취해주면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변형해주면 요게 제곱한 거로 떨어지면서 요게 앞에서 봤던 이 식에 의해서 이 식에 의해서 이게 t 빼기 0이라서 t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브라우니언 모션이 아주 살짝만 다른 지점들을 차이가 나게 적분을 정의했는데 결과값이 0과 t로 아예 크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브라우니언 모션의 패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패스에 대해서 구간을 나눈 다음에요. 요 점을 선택한 거예요. 이 위의 식은. 근데 밑에 식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니언 모션에 대해서 요 끝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결국 결론적인 문제점은 리만 스틸체스 인테그랄에서는 우리가 요 구간이 어떤 점을 선택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으로 동일하게 수렴을 했는데 그게 더 이상 아니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토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왼쪽 지점, 그러니까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왼쪽 지점을 적분값으로 선택하고 그다음 스트라토노비치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여기 중간값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시간이 쭉 타임 t에 대해서 흘러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토 인테그랄은 과거의 정보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정보만. 스트라토노비치 인테그랄은 미래의 정보를 반틈은 가져와서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면 이토 인테그랄이 좀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토 인테그랄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토 인테그랄을 좀 더 잘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FT 어댑티드라는 게 필요한데 아까 이제 영동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각 시간 t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함수가 NT 메저러블이면요. 이제 NT가 이게 마틴게일의 어떤 특성인데요. 이제 마틴게일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NT라는 어떤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NT라는 시그마 알제브라에 대해서 각 타임 t와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NT 메저를 부르는 이걸 NT 어댑티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V라는 함수를 FT 어댑티드인 어떤 함수들을 다 모아놓고 L2 스페이스의 원소들을 다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성질을 가진 함수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려우면은 그걸 이제 V라고 쓸 거고요. 이제 V라는 함수에 대해서 V라는 함수들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토 인테그랄을 이제 정의할 건데요. 이제 이토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토 아이소메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증명은 어렵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세미나 파일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적분값의 평균이 적분값의 제곱의 평균이 제곱의 적분값의 평균과 같다라는 게 이제 이토 아이소메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dbt 오메가에 대해서 이렇게 dt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이토 인테그랄을 세 스텝으로 이제 확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스텝으로 확정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g라는 어떤 좋은 성질을 가진 함수가 이제 바운디드일 때 거기에 수렴하는 어떤 엘리멘터리 펑션들의 시퀀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운디드에서 그 다음에
그 바운디드면서 컨티뉴어스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바운디드면서 이제 컨티뉴어스면서 그 L2로 이제 수렴하는 어떤 함수까지 쭉 확장을 해나가면서 이제 적분을 정의하게 되고요. 이거는 책을 조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이토 인테그랄을 정의할 때 있어서 좀 좋은 성질들의 함수를 이제 세 스텝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멘터리 펑션 그런 이토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에 대해서 L2 시퀀스에 대해서 L2 적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시퀀스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그 함수에 수렴하는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멘터리 펑션들이 시퀀스에 대해서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하는 극한값을 취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토 인테그랄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토 인테그랄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룹니다. 벡터 스페이스 이루고 그 다음에 특이한 성질은 이토 인테그랄을 적분한 다음에 그 평균 때리면 다 0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틴게일 같은 건 저희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지금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토 포뮬라를 다시 바로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제 이토 포뮬라의 증명은 여기 이제 제가 다 적어놨는데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이제 복잡한 그 부분 이제 약간 이토 포뮬라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이토 포뮬라가 있을 때 그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하는 성질이 강해서요. 이제 그거는 조금 스킵하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토 포뮬라는 이제 그 어떤 그 이토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토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런 성질 이렇게 정의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토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토 프로세스에 대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에 대한 건데요. 이제 yt라는 게 g의 t, xt라는 방식으로 정의가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dyt는 저기 적혀 있는데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이제 테일러 전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에 대해서 이변수 테일러 전개 t에 대해서 한번 전개를 해주고 x에 대해서 전개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2차 테일러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dxt의 제곱이라는 텀이 붙는데요. 이제 이 텀이 조금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dt, dt, dxt, dt, dt, dxt는 다 0이고 dbt, dbt만 이제 dt가 되는 그런 형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제 이토 인테그랄에 대해서 요렇게 정리를 한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발표자가 잠시 튕겼는데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그게 됐나요? 그 화면 일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제가 설명이 하다 끊겼나요?
이토 적분까지는 이제 이토 포뮬러까지는 다 설명이 됐나요? 제 example 4.13에서 끊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그샘플 앞부분부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그샘플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가 GT의 x를 2분의 1 x제곱이라고 두면요. 이제 이토 포뮬러에서 d에다가 그다음 y는 그러니까 이제 d에 잠깐만요. g에 xt, bt라는 거는 2분의 1 bt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d 이거를 yt라 두면요. d 2분의 1 bt의 제곱이라는 dyt는요. 파샬 t분의 파샬 g 더하기 파샬 x분의 파샬 g 더하기 2분의 1 파샬 x 제곱분의 파샬 제곱 g에다가 dxt의 제곱이 되니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t에 대한 텀이 없으니까 0이 될 거고, 그 다음 x에 대한 텀을 보면은 그냥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d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x제곱 더하기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이제 2분의 1 dxt의 제곱이 될 건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식을 보면요. 이제 dbt는 dt였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입해 보면은 bt의 dt 더하기 잠깐만요. bt의 이게 여기 dt가 아니라 dbt죠. dbt라서 bt의 dbt 더하기 2분의 1 dbt의 제곱인데 bt의 제곱이 dt라고 했으니까 요 텀은 dt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적분해 보면요. 정리해 보면은 d에다가 2분의 1 bt의 제곱 이거는 bt dbt 더하기 2분의 1 dt가 되니까 양변 적분꼴로 바꿔보면은 2분의 1 bt의 제곱은 인테그랄 bt dbt 더하기 2분의 1 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은 이제 bs를 적분만 했는데 t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텀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여기는 빠르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요. SDBS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테그랄 FG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FG 빼기 인테그랄 F 프라임 G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SDBS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분적분이 성립하게 돼요. TBT라는 이제 텀이 튀어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BSDS라는 텀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하게 되면은 부분적분의 공식인 이런 공식을 얻을 수 있어요. FSDBS는 FTBT 빼기 BSDFS라는 공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토 포뮬라랑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그젬플 계산해 본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을 푸는데요. 여기 지금 시간이 40분 정도까지라서 일단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인구증가 모델은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을 때 요거를 알파 t를 rt 플러스 알파 wt라고 하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브라우니안 모션에 대해서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쭉 전개를 하면은 이토 포뮬라를 사용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스트라토노비치 인터프리테이션을 사용하면은 이제 이런 식이 나오게 돼. 그래서 식이 똑같은 미분방정식인데 적분을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서 조금씩 식이 다르게 이게 익스프레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블랙숄츠 이퀘이션을 설명할 건데 제가 경제학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어서 이제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파생상품은 주식과 같은 원자산이 있을 때, 그 기초자산이 있을 때 뭐 그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새로운 파생상품의 가격이 정해져요. 선물 옵션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뭐 1단위 증가했으면은 파생상품의 가격이 1단위 증가할지 감소할지 그런 걸 알고 싶은데 이제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매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원래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블랙쇼츠라는 사람들이 이제 블랙과 쇼츠라는 사람들이 블랙쇼츠 이퀘이션을 73년에 발견해서 이제 파생 상품의 어떤 정확한 매저를 할 수 있는 이퀘이션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ST를 원자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생 상품의 가치는 ST에도 의존하고 시간에도 의존하니까 ST, 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F의 ST, T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만약 ST랑 FST 불확실성이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면은 이제 이투 정리상에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가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데요. A라는 주식을 10% 사고 B라는 주식을 90% 사면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자산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냐 그게 포트폴리오고요.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원자산과 그 다음에 파생 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율이나 단위 매매했던 거래량이 있을 거고요. 단위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T가 이런 확률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가정을 해요. ST는 이제 원자산 주식 같은 게 이제 어떻게 좀 랜덤한 성질을 가지니까 어떤 특정한 확률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한 폼을 만족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미분 방정식꼴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이토 포뮬라 말고 이토 두블린 렘마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제 그 이토 두블린 렘마는 이렇게 마지막 텀이 하나 추가가 된 형태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추가가 된 형태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잠깐만요. 여기도 계산해보면 여기 DFS T가 이렇게 그냥 이 두블린 렘마를 이토 두블린 렘마를 그냥 적용한 거예요.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토 두블린 렘마가 DF에 여기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요거를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요거를 포트폴리오의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뒤에 텀이 날라가게 되거든요. 뒤에 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제 이게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식까지 잘 살펴보면 스토캐스틱 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 부분은 잘 경제학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 특정한 가정들을 몇 가지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무위험 수익인 RBT의 DT와 이제 요 식을 이제 같다고 놓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종합하면은 블랙쇼츠 방정식인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의미만 설명하고 끝내면요. 블랙쇼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파생 상품이 있을 때 그 파생 상품의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원자산의 변화에 대한 파생 상품의 정확한 가치를 매주해주는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원자산과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되게 된다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잘 이해 안 됐던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토 인테그랄이랑 스트라토노비치 적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토 인테그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럼 스트라토노비치 인테그랄은 그게 사실 좀 적합해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쓰는 곳도 있나요? 이게 스트라토비치 인테그랄과 이토 인테그랄이 다른 결과를 내거든요. 이제 두 개가.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여기 적어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스트라토노비치 인테그랄이 많이 쓰이진 않는 걸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토노비치 인테그랄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스트라토노비치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토 인테그랄 계산할 때는 마틴게일이라는 성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근데 스트라토노비치 인테그랄은 마틴게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산에 있어서 좀 구체적인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스타र 스위치 인테그랄을 왜 안 쓰는지까지는 이제 뭐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마틴게일이 아니라서 계산이 좀 불편하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일단 못 해드렸는데 그, 장용우 발표자분께서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대학원생으로 계시고 전공이 뭐였죠? 일공학입니다. 네, 의료공학을 전공하고 계신 분입니다. 수학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여기 되게 오랫동안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뭐 부연 설명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고대에서 온 승환이가 지금 있는 걸로 아는데 승환이는 경제 쪽으로 좀 해박해서 부연 설명 붙일 거 같은 거 있나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연 설명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이토 인터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셔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네요.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할 주제가 뒤에 있는 부분에 약간 이제 지금 직관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더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아까 전에 그냥 저는 되게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 무위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손실될 확률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률 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실이나 위험이 없는데 이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두 가격, 그러니까 이제 두 자산의 가격이 항상 같아야 될까?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무위험이면은 그건 무위험한 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가격이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사실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두 자산이 이제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위험이 없는데 두 자산의 가격이 만약 달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더 비싸고 B가 더 싸다고 하면은 우리가 B를 사가지고 A를 팔면은 그러니까 B한테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A한테 물건을 팔면은 이제 아무 위험도 없이 이제 그 이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득은 항상 빨리 사라진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위험하면 항상 자산의 가치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R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무위험 이제 R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그런 무위험 이자율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희가 이제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국 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위험이 없다고 이제 이상적인 상황에서 위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파산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채권에 이제 예를 들면 미국 채권에 그런 이제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자율이랑 저 이제 아까 전에 그 무위험이면은 두 개 가격이 같아야 되니까 저 R이랑 위에 게 이제 같아야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자산의 양이 PT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이구 끊겼네. 듣기가 싫으셔서 나가셔 버렸나? 네, 계속 설명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수익을 계산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PT랑 아까 저 위에 있는 값이 같아진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가 발표에 좀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가정할 때 다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제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ST가 이제 뒤에 이제 DBT라는 텀이 붙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진짜 BT가 들어오셨나? 또 끊겼는데요. 뭐 어쨌든 듣고 있다가 끊겨서 네, 아이고. 일단 그래서 어쨌든 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RPT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따가 설명할 내용은 저희가 아까 지금 ST가 그 스톡 프라이스의 그 가격이
이제 앞에 이제 deterministic term이 있고 뒤에 이제 stochastic term이 있잖아요. 그래서 stochastic term 뒤쪽을 보시면 dBt를 따라서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르는데 이제 실제로 만약 실제 경제 현상이 만약 그게 진짜 브라우니안 모션이 아니고 뭐 이상한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내용, 그러니까 방금 이제 영우 형님께서 이제 얘기해주신 이런 내용이 사실 다 쓸모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다행히도 실제로 이제 경제학적인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BT, 그러니까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는 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의미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금융 공학이 발달이 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저렇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우 형도 되게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럼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50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한 48분이니까 11시 조금 전까지 이제 충분히 쉬시고, 다시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